네, 지금부터 이제 공개키 암호 기술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대칭키 공부를 했어요. 근데 대칭키의 큰 문제가 이 키에 대한 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운 게 이 키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첫 번째 그 나온 게 뭐 직접 만나서 한다. 이건 뭐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보낸다. 이거는 해킹이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배운 게 우리 KDC였어요. 그죠? KDC였는데 이것도 그 서버 물론 제3자 그 신뢰하는 그 기관 또는 서버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 서버 자체가 해킹 당하면은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그 공개 키로 그 이 비밀키, 대칭 키를 암호화해서 이제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키 인크립션 키가 되는 거죠. 이 공개 키가. 그죠? 그래서 이, 그 대해서 이 공개키 암호기에서 자세히 이제 배우겠습니다. 비대칭 암호 발견은, DP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떠오른 거고요. 그걸 76년에 New Directions in Cryptography로 논문을 낸 겁니다. 이게 암호학을 전공하는 그 석사 과정에 들어가면은 일기 때 처음 이제 읽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꼭 이 논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한 게 바로 이제 처음 구현한 게 RSA예요. 리베스트 샤미르 에들만이 1978년에 이제 소인수분해 문제를 이용을 해서 RSA를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자, 공개키 사용한 통신 흐름은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개키를 사용한 메시지 전송이에요. 근데 공개키를 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레인 텍스트를 이제 암호화하는 거예요. 이거를 플레인 텍스트를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기호로 해서 표현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하고 2가 공개키가 돼요. 누구의 공개키? 밥의 공개키. 상대방의 공개키가 돼요. 상대방. 그래서 밥의 공개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평문을 암호화시켜서 그 암호문을 이제 전송을 하면은 이 공개키의 쌍이 되는 대칭키는 누구만 알고 있죠? 밥만 알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 공개키는 뭐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공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공개하지 않죠. 밥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어, 사이퍼 텍스트를 이렇게 하면은 P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중요한 그 트랩도어가 있다고 그랬죠. 트랩도어 펑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D 곱하기 2는 1 모드 phi n. 이게 트랩도어 펑션이고, 어, 이거를 알고, 예를 들면 n을 알고, 그 다음에 2를 알면은 d를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n이 서로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P하고 Q를 알아야 됩니다. P하고 Q. 그래서 P하고 Q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N을 안다고 그래서 P하고 Q를 알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PQ를 알면 N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N을 구해서 이제 공개키하고 개인키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트랩도어 펑션은 이거기 때문에 이 파이 N을 구하려면은 파이 P 파이 Q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게 P-1 곱하기 Q-1이었어요. PQ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공개키 아무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여기서 이 공개키가 정말 앨리스가 예를 들면 밥에게 어떤 플레인 텍스트를 암호화 시키는데 모드 n으로 공개키로 이렇게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이퍼 텍스트가 나오겠죠. 근데 이 공개키는
밥의 공개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밥의 공개키 any가 정말 밥 거냐 이거예요. 그 진위를 판단하는 게 여기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중간자 공격에 의해서 공개키가 가로채기가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개키 암호화의 속도가 대칭 암호 속도보다 몇백 배 늦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자, 공개키 암호의 종류는 우리 소인수분해 문제로서 만든 게 RSA이고 라빈 알고리즘이고요. 이산대수 문제로 만든 게 엘가마라고 이제 있으십니다. 이 RSA하고 이제 라빈은 뭐 어떤 개념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엘가마라고 ECC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만이 나중에 요거하고 SSL, TLS하고 뭐 나중에 블록체인 혹시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실 때는 이 ECC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럼 RSA를 보죠. RSA가 리베스트 샤밀의 애들만이고요. 미국 MIT 공대 이제 교수로 알고 있어요. 세 사람이죠. 그래서 공개키 하면 키 인크립션 키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키 인크립션은 뭐예요? 대칭 키를 인크립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에 개인 키를 가지고 디지털 서명에 활용을 하고 또 키 교환을 위해서 또 활용이 됩니다. 자, RSA에서 평문도 키도 암호문도 숫자로 변환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공개키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자, 공개키하고 개인 키를 면밀한 계산을 통해서 이제 생성을 하고 E와 D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트랩도어 펑션이었죠. E, D. 계속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어, 금방, 아니,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은 머릿속에 이제 내재화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좀 양해 바라고요. 혹시 좀 지루하다 그러면은 뭐 이 동영상을 스피드업 시키면 되겠죠. 자, N2는 이제 공개키고 개인키는 ND고 플레인 텍스트는 N보다 작은 수예요. 네. 모두 N으로 하기 때문에 플레인 텍스트는 숫자화 할 때 N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 시키는 건 이렇다고 그랬고 P는 N보다 작고요. 이거는 P 모드 N을 2번 반복해서 이제 곱하는 거죠. 비교적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복화는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C 뭐 모드 N을 디승하는 거니까요. 또는 C를 디승하고 모드 N으로 이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암호음으로부터 개인 키를 이제 보호할 수가 있어요. 큰 수 N에 대해서 모드 N의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입니다. 그죠? 요거를 거꾸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RSA 암호화 복호화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평문을 N2 공개키로, 이게 누구의 공개키죠? 이게 상대방의 공개키예요.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본인의 공개키가 아니고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를 해야지 이 상대방이 받으면은 자기가 개인 킥을 갖고 있잖아요. 요거하고 쌍이 되는 관계가 있는, 연관관계가 있는 그 연관관계라는 거는 바로 이거였죠. 네?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비밀의 밀은 이거였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복화가 가능한 거죠.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면, 네? 예를 들면 어떤 그 플레인 텍스트를 여기서 암호화 D로 하죠. D, 모드 N. 여기 앨리스라고 했을 경우에 이 D, 아니 N, D가 앨리스의 개인 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서명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자서명. 왜냐하면 이 프라이빗 키는 자기가 암호화를 한다고 그래도 앨리스의 이 뭡니까? 공개키. 이게 앨리스의 공개키라고 보세요. 이 앨리스의 공개키는 상대방도 알고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개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풀려요. 이 전자서명은, 이거는 다 풀린다고요. 그죠?
이거는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호화, 비밀을 지키는 암호화 문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문서는, 이 플레인 텍스트는 내가 서명을 했다. 도장을 찍었다. 우리 인감 도장으로 어떤 그 문서에다가 이 도장을 딱 찍잖아요. 원 해서 도장을 찍으면은 이 문서는, 이 내용은 누군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 아, 이거는 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작성을 해서 확인한 거구나.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바로 전자서명의 역할입니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 나중에 다시 또 나오니까 자세히 그때 설명하기로 하죠. 개인 키에 의한 개인 키에 의한 암호문의 복호화. 예. 자, 지금 P는 이게 N2가 개인 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2가 공개 키였어요. 자, 그 공개 키에 의해서 이제 암호화된 게 이제 넘어옵니다. 예를 들면 C가 플레인 텍스트 2의 모드 N으로 이제 온 거예요. 앨리스가 밥에게 이 밥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C를 보낸 거죠. 그럼 밥이 자기 개인 키로 복호화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C는 뭐예요? 바로 요거였죠? 요거죠? 요거를 이제 대입하면은 자, 요렇게 돼요. 자, 모듈 연산의 이제 성질 3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트랩도어가 있었어요. 요거죠. 그럼 D 대신에 자, 요거라는 의미는 뭐예요? 잘 보시면 파이 n이라는 그 숫자로 이거를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몫이 뭔지 모르지만 K라는 몫이 있고 파이 n 배수하고 나머지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는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D라는 값은 파이 n으로 나누어지고 그 나머지가 1이라는 게 바로 이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D2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렇게 바뀌어지죠? 자, K가 바깥으로 나오고 P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파이, 요게 뭐였어요? 1이었다고요. 요게. 모드 n이 요게 1이었다고요. 그죠? 오일러 그 시어럼에 의해서. 그래서 1로 돼버려요. 그리고 P가 나와서 P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수학적 기호로 해서 한번 증명이 된 거고요. 자, RSA 이제 쌍을 만들어서 한번 그 쌍이 정말 복구화시켰을 때 플레인 텍스트가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큰 소스를 이제 선택을 해야죠. 이 선택을 하는 거는 바로 N 요거를 만들기 위한 거죠. 큰 소스 P와 Q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P와 Q를 곱하면은 이렇게 해서 33이 되죠. n은 소수가 아니죠. 3으로도 나누어지니까 소수가 아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자, 파이 n은 이건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되고요. 이걸로 되고 20이 나왔어요. 파이 33은 20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자, 파이 n과 2의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2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2를 3으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2는 뭐 3이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더 큰 수가 있으면 그 큰 수를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3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그러면 뭐가 선택이 됐죠? n이 뭐가 됐죠? n이 33이 됐고 2가 3이 됐어요. 그러면 n,2는 33,3 이게 바로 뭐였어요? 공개 키 만든 거죠. 자, 그러면 개인 키는 이걸로 만듭니다. 이게 트랩도어 펑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파이 n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이 n이 뭐였죠? 파이 n이 20이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d 곱하기 이건 이제 여기로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 0 파이 33 그래서 요게 20이죠. 요게 20으로 나눴을 때 제로가 되는 그 D를 찾는 거예요. 그죠? 찾을 수 있죠?
그만 되면 D가 7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키는 ND는 33,7 요게 이제 개인 키로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개 키하고 개인 키의 연관관계는 뭐죠? 바로 요게 연관관계예요. 그죠? 이게 이제 트랩도어 펑션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공개 키 N이 요거고 개인 키가 이것일 때 M이 어떤 메시지가 뭐 T라는 뭐 알파벳 T가 있으면 이거를 숫자로 바꾸는 거죠. 인코딩을 했을 경우에 그 숫자가 만약 5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5는 아니지만 5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거를 암호화시키면은 26이 나오고 이거를 이 D를 사이퍼 텍스트 D를 26을 넣고 D가 개인 키죠. 요거 7을 넣고 하면은 다시 뭐예요? 메시지가 이제 플레인 텍스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자, RSA 키 생성 그 알고리즘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계속 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공개 키 N을 선택하고 나서 파이 N을 이제 알고 있는 경우 쉽게 이거를 구했어요. 어떻게 쉽게 ND를 구했죠? 바로 이 트랩도 펑션에 의해서 쉽게 구했어요. 파이 N을 이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N으로부터 P와 Q를 소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해커가 파이 n을 알기 위해서는 n 이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PQ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n이 1024비트 이상인 아주 큰 수일 경우에는 이게 구하기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인수분해 문제다. RSA는 결국 소인수분해 문제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만든 거다. 네. 물론 이제 DP가 이제 어떤 그 상관관계, 공개 키와 개인 키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둔 어떤 그 개념을 이제 발표를 했다 그러면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 중에 구현을 소인수분해 문제로 RSA는 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개 키 N이가 공개되어도 이 개인기 ND는 아주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거죠. 자, 암호으로부터 이제 평문 구하기를 다시 지금까지 봤는데 RSA의 이제 공격을 공부하기 위해서 암호문으로부터 평문 구하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제 P를 구하려면은 N equal P 요 이산대수 문제를 평문 D를 구하려면은 평문 P를 구하려면은 요 D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산대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사 공격을 이 사이퍼 텍스트 알고 그다음에 모드 D의 후보가 되는 N은 알죠. 예, N은 알고 있어요. 공개 키에 N 알고 있고 사이퍼 텍스트 알고 있어요. 근데 요 D는 개인 키였죠. ND에서 요 D가 개인 키라고요. 예.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플레인 텍스트를 구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루트 폴스 공격을 하는 거죠. P와 Q 비트 수가 512비트 이상을 이제 사용하고 N인 1024비트 이상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D는 1024비트에 해당하는 전사 공격이 이제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키 스페이스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1024예요. 이렇게 돼요. 이게 키 스페이스가 돼요. 이거를 다 대입을 해서 이 플레인 텍스트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이다. 자, 2와 n으로부터 이제 d 구하는 거는 트랩도어라고 했습니다. d, 2는 1, 모드 파이 n 이렇게 얘기했죠. 같은 겁니다.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파이 n은 오일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p하고 n을 알아야 된다. p, n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알아요? n을 소인수분해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소인수 분쇄 n이 큰 수면은 그리고 PQ가 큰 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소인수분해 문제를 냈어요. 이 RSA나 1977년 8월에 미국의 과학 잡지인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129자리인 n의 소인수 P와 Q를 찾으라고 이제 문제를 냈고, 뭐 상관은 많지 않지만 이걸 풀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죠? RSA의 이 암호가 해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n을 이렇게 딱 주어졌어요. 그리고 P하고 Q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잡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풀려고 했었는데 17년 후에 이게 1994년에 600명의 지원자를 이룬 팀에 의해서 발견을 했어요. 네.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거는 이게 문제를 준 건 129자리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거는 250자리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브루트 폴스에서 복구하려면 우주의 나이만큼 이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려운 거죠. 할 수는 있는데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이제 좋아야 되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리고 그 대표적인 RSA를 얘기했고 RSA에 대한 이제 단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습 내용을 좀 보면은 우리 공개키 암호가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이 키 배송 문제였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키의 사전 공유에 이 네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 얘하고 얘다라는 걸 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공개키의 개인 키하고 개인 키하고 실제는 요 D가 개인 키죠. 요 D가. 근데 편의상 어떤 책은 요 D를 개인 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책은 ND를 개인 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요 D죠, D. 왜냐면 N도 공개되는 거니까. 근데 뭐 책마다 다른데 저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개키 암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공개키로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디지털 서명은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이제 서명을 하는 게 공개 디지털 서명이 됩니다. 키는 개인 키는 이제 자기가 갖는 거고 공개 키는 필요한 사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공개키 암호에 의해서 RSA가 대표적인 거고 RSA는 바로 소인수분해 문제를 이용을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요거죠. 그 다음에 RSA 단점은 속도가 느리고 상대적으로 뭐 대칭 키보다 느리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일 문자를 동일한 숫자로 암호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개량된 OAP가 나왔다. 여기까지 이제 강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